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세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빌라나 또는 업무용 부동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차순위로 생각하는 주거지가 빌라인데요. 이 빌라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어떤 식의 눈썰미를 가지고 어떤 입지를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의문점이 찍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선 빌라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빌라는 시세 차익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들어가기에는 워낙 변수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뛰쳐나와요. 그래서 빌라 투자에서는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인 임차 시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전세와 월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전월세에 대한 흐름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미하게나 오르고 있는 것인지, 오른다면 어떤 이유로 오르고 있고 빠진다면 어떤 이유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월세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야만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 투자에서는 전월세의 흐름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위주의 투자 방법을 선호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지,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개선되어야 가치가 오르고 거기에 따른 가격도 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파트는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빌라를 보면서 경매 물건에서 빌라가 나왔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빌라의 흐름, 또 주변 여건,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데 저떤 데 해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투자는 있을 수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빌라 투자에서 빌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있고 빌라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성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할 것인가는 투자자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신의 눈에 들어온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빌라는 저쪽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빌라촌이 형성된다. 이 빌라는 학군 때문에 형성이 된 빌라이다. 이 빌라는 교통 때문에 형성이 된 빌라이다. 이 성향을 알고 있어야 내가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맞이해서 어떤 세입자를 들여야 되고 또 어떤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까지 높게 생각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생각이 꽂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주민의 성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집수리 방향까지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요즘 특히 낡은 빌라를 수리해서 조금 더 가치를 증대해서 세를 많이 받자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주민 성향이 무조건 가격을 낮추자 주의다 보면 그런 전략은 거의 먹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게 고쳐놨어도 거주민들이 그런 거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학군 이런 쪽에 생각이 꽂혀 있으면 거주하기 편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형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주민의 성격을 좀 파악해야 될 거고요. 또 그 성격을 파악한 그것과 함께 거주민들이 어떻게 교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또 교통 여건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교통에 따른 수요는 전통적인 수요와 맞물려서 가격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합니다. 적어도 빌라에서는 교통 수요가 늘어나면 더욱더 임차 수요가 늘어났지 교통이 안 좋아진 곳에 빌라 수요가 늘어날 리가 없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거주민의 편의시설, 그리고 학군, 역세권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 시장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은 곳에 있어서는 편의점이라 세탁소,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족 단위로 빌라에서 사는 곳은 그런 편의시설보다는 다른 위락시설이라든지 공원,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빌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거주민의 성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통과 편의시설에 따른 가격 차이의 연동성을 어느 정도는 짚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임대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눈썰미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낡은 빌라를 고쳐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 올린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올리고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고민이 있다면 빌라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부동산은 사실상 실패한다라기보다는 가격이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다만 빌라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시장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가져야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양립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어떤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저는 빌라 투자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가져가야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빌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빌라 투자가 1년, 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처로 발돋움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행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빌라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아파트 규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빌라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투자까지 빌라 투자로 몰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